네, 이번 시간에는 제65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여기 보시면 요 고정포 방출구의 요 종류에 따른 포 수용액의 양하고 요 방출률을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형 포방출구, 2형 특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형하고 2형 포방출구는 콘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고, 특형 포방출구는 플로팅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죠. 그래서 보시면 위험물의 구분 보면 여기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이건 2석유류죠. 그래서 인화점이 70도 이상은 3석유류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 수용액의 양의 단위는 리터 퍼 제곱미터고 방출률의 단위는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방출률에다가 방사 시간을 곱하면 포 수용액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암기하는 방법은요, 기본적인 요 1형 포방출구 포 수용액의 양이 여기 1석유류에 얼마냐면 120이에요.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석유류는 여기 80이죠. 3석유류가 60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가로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요 1형에서 요 특형으로 갈 경우에는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포 수용액의 양은 여기 120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 240이 되죠. 방출률은 당연히 2배니까 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석유류는 80이니까 이거 2배 하면 160이 되죠. 3석유류 이상은 60이니까 2배 하면 12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쉽게 가로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 1형에서 2형 채우는 건요. 여기 120이니까 포 수용액의 양은 여기다 플러스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럼 120에다 100을 플러스 100을 해주면 220이 되는 거죠. 80에서 얼마를 해주냐? 여기는 플러스 40을 해줘요. 그럼 120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60이니까 여기 플러스 40을 해줘요. 그럼 100이 되죠. 방출률은 1형이나 2형 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로 채우기를 하면은 쉽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향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출제가 되더라도 쉽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문제 2번은 여기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할 경우에 요 반응식 쓰고 이때 기체의 그 위험도를 갖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트리 에틸이죠. 자, C2 H5가 이게 에틸기죠. 이게 몇 개예요? 3개라는 거죠. 트리에틸. 요 트리라는 것은 화학에서 3개라는 거고, 요 에틸기라는 것은 C가 2개, H가 5개. 이걸 우리가 에틸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거죠. 자, 여러분이 물과 반응이에요. 물이니까 H2O죠. 자, H2O는 수소하고 히드록시기하고 결합이 된 거죠. 자,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요 OH기는 요 알루미늄하고 반응이 돼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요거는? 요건 3가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히드록시기가 마이너스 1가니까 이게 3개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알루미늄 AlOH3예요. 자, 그러면 생성되는 거 여기 요 수소는 에틸기하고 결합이 되면 C2H6가 되는 거죠. 즉 에탄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반응 전 원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자, 반응 전 탄소의 개수가 6개죠.
6개가 여기 3이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수소죠, 수소. 자, 수소. 지금 여기가 반응 후가 여기 수소 3개, 18, 21개죠. 수소가 21개. 아니면 여러분이 산소, 반응 후가 3개.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3개가 되려면 3이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자, 그럼 수소의 개수가 맞나 한번 보죠. 여기 15개, 6개, 21개죠. 3개, 16개, 21개 맞죠? 양쪽, 수소 21개 서로 같죠? 산소, 양쪽 다 3개 맞죠? 자, 그럼 반응식이 이제 완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물과의 반응식은 쉽게 여러분이 완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도죠. 자, 위험도라는 것은 연소 상한에서 연소 하한 값을 빼주고 연소 하한 값으로 나눠준 게 바로 위험도죠. 그럼 여러분이 요 에탄의 연소 범위, 이게 3에서 12.4%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럼 연소 상한이 12.4, 연소 하한 3이죠. 하한 값 3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3.13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킬 알루미늄 있죠? 여기 트리 메틸 알루미늄 물과의 반응식 메탄이 발생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3번 보면 여기 위험물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고 불연성일 경우에는 반응 없음이라고 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위험물에서 요 불연성, 즉 연소가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위험물은 인류 위험물하고 육류 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이죠. 자, 그럼 1번 과염소산 암모늄이죠. 자, 과염소산이 HCl O4예요.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암모늄 이온 들어간 것이 과염소산 암모늄이죠. 두 번, 요거 몇 류예요, 요게? 인류염물이죠. 그 다음에 2번, 과염소산 HClO4죠. 요거 육류염물. 그 다음에 3번, 메틸기죠. 에틸기. 가운데 케톤, CO. 요게 들어간 것이 메틸에틸 케톤이죠. 다시요. 과염소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NH4, ClO4. 그래서 요건 육류염물, 인류염물. 과염소산 HClO4. 이건 육류염물이죠. 세 번째는 메틸에틸. 케톤이니까 가운데 CO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케톤기는요, 어떤 레디칼, 반응기에다가 가운데 CO가 들어가고 어떤 다른 기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케톤기라고 하는 거죠. 자, 메틸 에틸 케톤은 요건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되는 거죠. 또 트리에틸 알루미늄, 방금 전에 한 거죠. 에틸기가 3개. 이게 알루미늄 들어가고, 이거 삼류염물이죠. 메탄올. 메틸기에다가 알코올기 들어간 거, 이게 메탄올이죠. 이건 사류에, 이건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죠. 자, 불연성 물질. 요 인류니까 이건 불연성 물질이죠. 육류, 당연히 불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인류하고 요 육류염물은 반응 없음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소가 되는 3번. 자, 메틸 CH3죠. 에틸 C2H5. 케톤이니까 가운데 CO. 연소니까 산소하고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CH5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연소되면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는 탄소, 두 번째 수소, 세 번째는 산소의 개수 맞춰주면 돼요. 자, 먼저 탄소가 반응 전이 총 4개죠. 그럼 여기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탄소의 개수 4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수소예요. 자, 수소가 여기 3개, 총 8개죠. 8개가 되려면 여기 4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죠. 요 산소는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보면 여기 8개하고 여기 4개하고 총 12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12개가 반응 후가 12니까 반응 전도 12개가 되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1이 돼야 산소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맞춰주고 이제 분수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자, 분수를 없애주려면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여기 1이니까 그대로 2. 2분의 11에다 2를 곱하면 여기 11이 되는 거죠. 4니까 곱하기 2 하면 8. 4니까 곱하기 2 하면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틸, 에틸, 케톤 요 반응식 쉽게 완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가죠. 자, 4번은 뭐예요? 트리 에틸 알루미늄. 에틸기가 3개, 여기 알루미늄. 자,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산화 반응이 되면 뭐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CO2가 생성이 되고 당연히 물이 생성이 되죠. 그럼 중간에 뭐가 생기느냐? 여기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산화 반응이 되면 Al2O3 산화 알루미늄이 생겨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서로 하나씩 같죠? 자, 탄소가 여기가 반응 전이 6개가 되니까 여기 6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탄소가 6개. 수소를 보면 여기 15개예요. 15개. 15개면은 여기가 2분의 15가 들어가야 되죠. 수소보다 산소부터 먼저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산소가 총 4개니까 탄소가 6개,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알루미늄이 하나, 원래 알루미늄이 여기 지금 2개죠? 그럼 여기 일단 2는 들어가야 되겠네, 2.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죠? 자, 수소가 여기 5, 3, 15. 수소가 30개가 되네요. 자, 수소가 30개가 되려면 여기가 15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산소 15개에다가 18, 20개가 되죠. 이게 20개가 되려면 자, 산소의 개수.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요 탄소의 개수가 여기 얼마가 되면 12가 되는 거죠. 자, 12가 되면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가 여기 15개, 18개에다가 24개죠. 총 42개가 돼요. 자, 42개가 되려면 여기 2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좀 완결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건 좀 반응식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요. 잘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Al2O3 산화 알루미늄이 나온다는 거 이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CO2하고 물 생성된다는 거. 그래서 맨 먼저 맞춰줘야 될 것이 요 알루미늄의 개수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개수 먼저 맞춰주면 여기가 Al2니까 2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의 개수예요. 자, 수소가 지금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 3, 5, 15에 30이 돼버리니까 수소가 30개가 되려면 여기 15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 이게 바로 24개하고 여기 3개, 27개에다 15개, 42개가 되니까 여기 21을 해야 산소의 개수가 반응 전 42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요. 5번은 이제 메탄올이죠. 자, 메탄올은 CH3OH죠. 자, 산화반응. 자, CH5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탄소의 개수. 여기 하나 맞죠? 두 번째 수소.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수소가 4개. 자, 반응 후 산소의 개수가 4개니까 여기 하나니까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야 산소의 개수가 반응 전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2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2분의 3에다 2 곱하면 여기 3이 되는 거죠. 여기 2, 여기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소 반응식은 여러분이 자주 여러분 연습을 해봐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요 4번 보시면 우연물에 대한 구조식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보시면 여기 요 에틸렌 그리콜이 있죠. CH2OH, CH2OH. 요런 이걸 우리가 에틸렌 그리콜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질산이 있죠. 질산 HONO2. 요거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가요? NO2가 들어간 거죠. 2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CH2에 H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CH2ONO2, CH2ON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에틸렌 그리콜에서 니트로 한 개, 이게 바로 니트로 글리콜이라는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이 물질의 그 명칭은 니트로 글리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다음 2번 우연물의 유별, 이건 오류 우연물에 해당이 되죠. 3번에 우연물의 그 품명, 우연물의 품명이라는 것은 오류의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뭐 니니아디히, 니트로화물, 니트로소화물 쭉 나가는 것이 우연물의 품명이니까 이건 질산 에스테르류죠. 그다음에 4번에 지정수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류오염물은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 유질.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니니아디죠. 그래서 이게 112라고 그랬죠. 그래서 10kg, 유질 10kg, 히히도 10kg, 니니아디 20kg죠. 200kg죠. 그래서 여기 질산 에스테르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수량은 10kg가 되는 거죠. 5번 제조 방법이죠. 요 제조 방법은요. 요 에틸렌 그리콜을 갖다가
니트로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틸렌 그리콜에다가 여기다 뭐를 넣어요? 진한 황산을 집어넣는 거죠. 요거는 탈수 반응 때문에 넣는 거죠. 보시면 여기 바로 에틸렌 그리콜이죠. 에틸렌 그리콜에다 두 몰의 요 질산을 갖다 가하고 여기 진한 콩크라는 것은 진한 C자를 쓴 거예요. 콩크 황산, 진한 황산을 갖다 넣어서 니트로 그리콜을 만들고 여기에 물이 생성이 되죠. 이 물을 갖다가 이 황산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탈수라고 하죠. 탈수 반응, 물을 갖다 없애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 진한 황산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에틸렌 그리콜에다가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을 갖다 가해서 니트로화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다음에 열거한 요 우연물의 정의를 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연물의 그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요 유황은 제2류 연물인데요. 순도가 일단 60%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순도 측정에 있어서 요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수분에 한한다는 거,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철분이죠. 그래서 이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 또 요 인화성 고체는 고용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의 요 판단 기준 요 6가지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저장용구의 그 충전비죠. 그래서 이 충전비 우리 C라는 것은 이건 리터 퍼 킬로그램이죠. 즉 용기 1리터당 약재 몇 킬로를 갖다 저장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면 약재 1kg을 저장하는 데는 몇 리터의 부피가 필요하나, 이게 바로 충전비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요 하론 240이 가압식일 경우에는 0.51 이상, 0.67 미만, 추가압식은 0.67 이상, 2.75 이하죠. 물론 여기가 지금 중복이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세부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하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1301은 0.9 이상, 1.6 이하, 그다음에 HFC 23은 1.2 이상, 1.5 이하 해서 여러분이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제조소 등에 설치한 요 방류제에 관한 건데요.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A탱크는 원유가 1500만 리터. 그 다음에 B탱크는 원유가 500만 리터죠.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양을 저장하는 탱크는 요 A탱크예요. 1500만 리터가 되는 거죠. 자, 1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의 구분에서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명칭을 물어본 거죠. 요거는 우연물 그 저장하는 탱크를 5개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5개 탱크 저장소서. 그래서 1번에 제조소의 그 명칭은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그림에서 기역의 명칭. 기역은 뭐예요? 탱크에서 우연물이 누출이 되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칸막이 해놓은 거, 이걸 우리가 방류제라고 하죠. 그래서 기역의 명칭은 바로 그 방류제가 되는 거고요. 2번, 나번이죠. 요 방류제 설치 목적, 요 방류제 설치 목적은 탱크에서 누출된 오염물의 확산을 방지하고요. 또 이 오염물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유효한 소화 활동, 효과적인 소화 활동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3번 가면은 가의 그 위에 그림에서도 니은 명칭 방류제 안에 또 작은 방류제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간마기 뚝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릎 나는 간마기 뚝의 최소 높이가 0.3m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높이는 0.3m 써주면 되고요. 또 요 간마기 뚝의 그 높이는 방류제보다 얼마 이상 낮게 설치하느냐? 0.2m 이상 낮게 설치하죠. 무릎 4번은 위에 그림에서 방류제의 최소 용량. 자, 방류제의 최소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죠. 그래서 최대 탱크의 그 용량이 A탱크죠. 1500만 리터예요. 그래서 이 1500만 리터에다가 110%니까 1.1배죠. 그래서 1650만 리터가 방류제의 최소 용량이 되는 거죠. 물음 5는 기억 방류제 용량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빗김을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빗금 칠 때는 요 탱크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되죠. 요 부분이죠. 요 기초 파운데이션도 들어가면 안 되죠. 간마기 뚝도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 파이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빗금을 쳐주면 되죠. 자, 방류제하고 옥외 저장 탱크 사이의 그 지표면은 불연성하고 불치면성이 있는 구조로 해야 되나, 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교재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요 누출된 그 오염물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요 전용 유조하고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요 방류제를 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물음 7번이죠. 탱크의 안전 성능 검사의 종류. 이건 기초 집안 검사,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물음 8번은 정기 점검 대상인데, 정기 점검 대상 기준. 이 옥외 저장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이죠. 여러분이 그 예방 규정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에서 보면 첫 번째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오염물을 저장하는 제조소,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죠. 두 번째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옥외 저장소죠. 세 번째가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 옥내의 저장소죠. 네 번째가 요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 옥외 탱크 저장소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안반 탱크 저장소. 여섯 번째가 이송 취급소죠. 그래서 지금 옥외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몇 배예요? 200배죠. 그래서 물음 8번에는 지정 수량 200배 이상이 이게 정기 점검 대상이에요. 점검 대상.
네, 물음 9번은 동일 구역 내에 있는, 동일 구내에 있는 경우에 1인의 안전관리자가 몇 개까지 옥외 저장 탱크를 갖다가 선임할 수 있느냐, 30개 이하라는 거, 이건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네, 물음 10번은 정기검사. 정기검사하고 정검하고는 달라요. 자, 정기검사를 갖다가 받는 시기는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그 다음에 최근에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항수가 많죠. 이런 건 배점도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7번 같은 거는 여러 번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죠. 자, 8번은 위험 등급에 대해서 구분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 등급, 요거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그 다음에 위험 3등급. 자, 위험 1등급은요, 인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염과 무가 있죠. 아염수산염류, 염수산염류, 과염수산염류, 무기, 과산화물. 2류는 없어요. 위험 등급 1등급은. 자, 3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림까지죠. 4류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되죠. 자, 5류는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류죠. 자, 6류는 전체가 다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등급부터 여러분 여기서 파보면 여기 1번에 아염수산 칼륨, 아염수산염이니까 1등급 맞죠? 자, 과산화 나트륨, 무기 과산화물이 1등급 맞죠? 자, 과망간산 나트륨, 이건 1류니까 이건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자, 마그네슘, 이건 2류 황화인 나트륨, 요게 바로 나트륨이 해당이 되죠, 여기. 인화알루미늄, 휘발유, 휘발유는 일석이니까 해당해. 니트로그리세린, 요게 질산 에스테리류죠. 요게 바로 1등급이죠. 그래서 1등급은 여기 아염소산 칼륨, 과산화 나트륨, 나트륨 니트로그리세린이 해당이 되죠. 자, 2류는, 자, 1류에는 부질료죠.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자, 2류는 항아린, 정린, 유황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요 3류. 이 3류는 칼라, 아랄, 황, 알류. 예,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이죠. 알류. 자, 4류는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일석이류하고 알코올류죠. 그 다음에 5류는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 나머지 다죠. 히드록실, 아민,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 니니아디가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5류는 1등급하고 2등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 황아린하고 저기 보면 마그네슘. 황아린하고 휘발유가 들어가죠. 일석이류. 그래서 요 황아린이 바로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휘발유, 이게 일석이류니까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3등급이 되겠네요. 마그네슘 당연히 3등급, 그 다음에 인화알루미늄,
유기금속화합물이니까 3등급. 과망간산 나트륨, 과망간산 염류죠. 이거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염물의 이 등급 종류는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9번 가죠. 자, 9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인데 갖추어야 할 그 장비 중에서 소화설비 점검기구를 5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안전관리 그 대행 지정기준 보면은 기술인력, 시설 쭉 있는데 그 장비를 보시죠. 여기서 절연저항계, 접이죠. 접지저항 측정기, 가스농도, 절접, 가정토, 가스농도 측정기, 정전기, 전위 측정기, 토크렌치, 그 다음에 여기 전동기 시험기, 표면온도계, 두께 측정기 쭉 나오는데 요 10번에 보면 여기 소화설비 점검기구가 나오죠. 이건 머리 글자 이용하면 돼요. 소화전 밸브 압력계, 방수압력 측정계, 포 콜렉터, 그다음에 헤드렌치, 포 컨테이너죠. 그래서 소방포 해포, 아니면 소방포 해포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전 밸브 압력계는 압력 재는 거죠. 근데 방수압력 측정기, 이것도 바로 물을 갖다 방수하면서 압력을 측정하는 피토게이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 콜렉터라는 것은 포가 그 거품이 생기면 그걸 모아두는 하나의 용기예요. 포 콜렉터. 그래서 헤드렌치, 스프링클러 헤드나 포헤드 같은 거 부착하거나 뗄 때, 즉 탈부착할 때 사용되는 공구죠. 포 컨테이너. 포 컨테이너, 이게 포 컨테이너죠. 그다음에 포 콜렉터라는 것은 이런 그 판에다가 거품을 내면 거품을 갖다 모을 수 있는 이 거품이 생기죠. 그래서 포 헤드에서 거품이 생기면 이 거품이 발생된 걸 이렇게 모으는 하나의 판에다가 이런 벽을 설치해 놓은 거, 이거 우리가 포 콜렉터라고 그래요. 포 콜렉터.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나왔던 기출문제 하면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소방포, 해포. 이거 다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머리에 지나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우리 화학 공장의 그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정성적인 평가 방법. 요 정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충 하는 거예요. 쉽게 어떤 그 성격만 하는 거고, 정량적인 평가 방법 아주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세부적으로. 평가 방법의 종류를 각각 3가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2회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 정성적 평가 분석 방법은요, 머리 글자 이용하면서 사고, 예상, 질문 분석법,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법, 그다음에 이상 위험도 분석법에서 사채2.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 이건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에서 결사원.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11번 가죠. 자, 다음 보기는 오염물 저장 탱크의 요 내용적 계산 방법인데, 계산 방법에 해당되는 요 탱크의 그 그림을 그리고 기호를 갖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의 내용적 계산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양쪽이 볼록한 거, 양쪽이 이렇게 볼록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 탱크가 타원형이죠. 즉 원형이 아닌 타원형일 경우에는 요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4분의 파이에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4분의 파이 AB. L, 요 직선 부분의 길이가 L이죠. 이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 L1 플러스 L2. 한쪽이 볼록하고 한쪽이 쏙 들어간 거. 이건 내용적은 4분의 파이 AB에다가 L 플러스 쏙 들어간 데는 빼주는 거죠. 원형 탱크일 경우에는 요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단면적에다가 3분의 직선 길이 L 플러스 양쪽 튀어나온 부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고 요 계산 방법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종용 탱크일 경우에는 요 단면적이니까 요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L. 여기 지붕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붕이 이렇게 곡선으로 꺾이는 부분까지 요 부분이 L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